이제 간성이 전체 인구의 0.05에서 1.7%라는 주장이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발표해 주실 민성글 교수님께서 자세히 해주실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경남의 차정화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간성 인구가 이렇게 많으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지금 진술이는 이것을 유엔 고등판무관실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간성의 인구가 0.05에서 1.7%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만든 자료에, 배포한 자료에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출처가 없습니다. 출처가 없이 그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 중에서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의 수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의문인 게 인권 전문가가 과연 의학 전문가와 같은가, 이런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국립의학도서관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 콜 오롤이라는 박사가 쓰신 성분화의 이상이라는 논문을 제가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나온 걸 보면은 대략 신생아 중 4,500에서 5,500명이 이 소위 간성이라는 성분화의 이상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퍼센테이지 계산을 해보면 0.018에서 0.02%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리고 남성이면서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또 여성이면서 여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 생식기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 경우는 200대 1, 300대 1인데 이 경우는 간성이 될 수 없죠. 이 경우는 빼야 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염색체, 남성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나 성분의 이상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0.005%고요. 여성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나 성분의 이상이 있는 신생아가 0.006에서 0.007%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작은데 이거를 무슨 근거로 이렇게 1.7%까지 얘기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출처가 있으면 밝혀주시기를 드려서 요청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합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홍성수 교수는 우리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고 하니까 차별금지 사유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차별을 막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가지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된 경우를 상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합해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자기를 여성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는 여성과 성관계를 한다. 왜? 나는 성적 지향이 동성애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100% 남성인 사람이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데 불구하고 나는 이제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멀쩡한 남성인데 자기는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성소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성범죄자가 차별금지법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성전환과 양성애가 합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남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 양성애자라고 주장하면 나는 여성과도 성관계를 해야 되고 남성과도 성관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법적인 성별을 변경할 때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성별 바꿀 때 자,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됩니다. 요구하게 되면은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성별을 변경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요. 자, 다음으로 동성애와 가족 형태가 결합된 복합차별금지를 보겠습니다. 자, 동성 커플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근거가 됩니다. 나는 동성애자인데 동성 커플과 같이 이 동성 파트너와 살면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현행법에서는 양성평등에 따른 일부 일체제만 가족으로 인정하니까, 부부로 인정하니까 이게 차별이라는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결합이나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양성애 또는 범성애와 가족 형태 결합이 된 복합차별금지 사유를 보겠습니다. 양성애자인 경우에는 남성과에도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여성에게도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경우인 거죠. 그러면 파트너를 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두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가족을 이루고 싶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왜 2명하고만 결혼할 수 있게 하느냐? 3명 이상의 결혼을 허용해라. 주장이 되는 겁니다. 이걸 허락해 주지 않으면은 성적 지향과 가족 형태가 결합된 차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한겨레 신문을 보면 이런 사람들, 트랜스젠더이면서 레즈비언 사람들이 MTF 남성에서 여성으로 한 사람들의 40%가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1남 2녀가 부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인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이거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별금지법 모르면 찬성, 알면 반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